어차피 사는 거 재밌게, 즐겁게. 그 제 책 제목도 보면 즐거운 인생, 맛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냥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앞에 반드시 붙는 게 고난과 고통이 붙어요. 그래서 저는 목숨까지 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다 인생 마감하고, 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의사도 한의사도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 뭐 준비하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자살도 생각해보고 자살하려고 하니 너무 무서워서 자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의사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복을 타고났는데 뭔 걱정이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공황장애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지금도 당뇨병도 있고 또 심장병도 있고 또 술도 못 마셔요. 이러면서 이제 무사히 지금 62살까지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동기가 그렇게 30대 후반에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사형 선고 받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죽을 복을 타놨다는 게 뭐냐면 벼락 맞아 죽을 사람하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은 죽을 복을 타고났답니다. 왜? 자기가 죽는 걸 모른대요. 그 다른 사람들은 아프다가 죽을 걸 예상해가면서 들이 고생하고 그러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걱정해야 할 일인데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내가 죽는 줄 모른다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죽는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여행을 가도 어차피 또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날만큼은 열심히 보다 보니까 여행을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던 걸 하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무지하게 잘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27에 교당하시고 학교 만드시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천문학을 저는 시골에서 있으면서 좋아해서 천문학을 내가 할 거다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제 팔이 이 양쪽에 부러져 가지고 한 1년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3학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 부러지는 바람에 이제 대구로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녔죠. 그때까지도 저는 천문학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재산을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장남입니다. 제 동생 셋을 데리고 고아 아닌 고아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뭐 다들 잘 사니까 이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전 천문학을 하리라 했는데 갑자기 집안이 그래 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천문학을 포기하고 제가 화학을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화학도 저 혼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일이 닥치고 나서는 제일 취직 잘 되는 과. 그 당시 1971년도인데 전자공학과가 제일 취직이 잘 됐어요. 그 전자공학원을 가는 바람에 천문학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나서 그 이후는 천문학을 내가 어떠한 형태도 하다 간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천문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별자리부터 해야 돼요. 별자리가 우리나라는 별자리 이름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별자리를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거의 답니다. 지금은 88개 별자리가 있지만 2000년대 아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별자리가 46개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천문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이 천구를 보면 88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또 하늘 쳐다봐도 뭐 잘 찾지도 못하겠고 또 반은 남반구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야기도 알아야 되겠다 했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내용은 거의 뭐 다 외우다시피 해요. 어떤 건 나중에 그리스 신화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 엄청난 서양의 문화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미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유럽 도시를 여행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상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전부 그리스 신화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하는데 그리스 신화를 모르고 유럽 여행하는 사람은 저는 웃긴다 그래요. 예를 들면 프라하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고 프라하를 본다. 그거 프라하 가서 여러분들처럼 젊은 배낭족들 무지하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프라하 좋다 하는 소리밖에 안 해요. 그래 뭐 거기가 프라하가 어떤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없죠. 프라하 조금 이게 제가 좀 중간에 이야기하다 옆으로 좀 셉니다. 프라하가 왜 저렇게 좋은 도시냐? 프라하를 지배하는 군주는 어떤 경우에도 프라하가 점령되고 파괴될 것 같다 하는 순간 저는 그 군주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는 한 번도 포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군주가 비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군주도 프라하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많은 한이 있더라도 프라하는 파괴되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프라하는 어떤 경우도 한 번도 포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부터 있었던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파리도 그렇지 않아요. 파리도 그러니까 프라하를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파괴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도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프라하만큼은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건축 양식만 봐도 고딕부터 그리스 시대 건축 양식부터 현대 양식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프라하 가본 사람 있어요? 프라하 가본 사람? 없습니까? 이것도 이야기가 안 되네 그만. 그럼 앞으로 한번 가십시오. 가서 가기 전에 그리스 신화를 읽고 가서 저 건물은 저게 고린도식이구나. 저건 고딕이구나. 저건 로코코 방식이구나. 저거는 바로코구나. 이런 거 아시고 보면 확 달라져요. 그냥 하루가 보통 배낭여행 들어오면 하루 보고 가는데 그 일주일 있어도 다 못 봅니다. 그렇더라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저 미술 진짜 못합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 거기 유럽 문화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만들어진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성경도 그리스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 있어요? 그 히랍어로 된 겁니다. 최초의 그 성경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어로 됐을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유럽 문화를 서양 문화를 알라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되고 헬레니즘 또는 성경을 알아야 이해한다 그러는데 성경보다 더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이제 미술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제가 파리에 가서 파리 올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천장에 그 샤갈화가 그려져 있어요. 저도 이 책이나 이런 거 통해서 샤갈 그림을 많이 보고 참 색깔은 잘 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실물을 보는 순간 아내하고 저는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야, 색채 마술사라 그러는데 직접 그 큰 그림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색감이라는 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와서 악! 하고 주저앉았어요. 마누라하고 저하고.
그 이후로 저는 사과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 사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피카소도 알게 되고 여러 이제 작가들을 알게 되죠. 저는 피카소만 해도 진짜 이상한 놈이다. 그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피카소 그림을 이제 보고 그 들어간 뜻을 읽고 보는 과정에서 아, 이거 진짜 피카소는 천재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빠뾰정의 처녀라는 그 다섯 여자가 이 원물을 주는 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세계사에서 미술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 해드리고. 그게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삶이 들어가 있고 피카소가 그렇게 사생활하든지 이 실화를 정말로 잘 그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 자기가 필생을 바쳐가 그린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자기가 그린 그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그 피카소 인생에서 그림을 무지하게 많이 그리고 훌륭한 작품이 많고 게르니카 같은 세계적으로 명화가 많지만 정작 자신은 이제는 이제 그 미술 사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빠삐뇽의 처녀들이 우리 전 세계사에서 미술사에서 획기적으로 미술사를 바꾼 작품이다라고 이제 누구나 인정을 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니까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피카소를 알게 되고 이제 다른 이제 화가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 미술계도 제가 많이 갑니다. 하여튼 그 미술을 이제 알게 되고 미술관을 찾게 되고 미술관을 찾으면 또 뭐가 보이죠? 조각이 보이고 또 조각이 또 그리스 로마 신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전부 뭐 연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또 역사를 또 알고 싶어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있잖아요. 그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가 뭔지 압니까? 그 로미오의 줄리엣은 한 책이지만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는 다른 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일리아드가 뭡니까? 오디세이는 뭐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책 읽어보신 분? 이 책 안 읽는구나. 하여튼 그 일리아드라는 거는 여러분 트로이는 알죠? 트로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일리아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형제가 하나는 일리아드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그 옆에 트로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합해지죠. 그 형제가 따로따로 도시를 만들고 옛날에 그리스 3000년 전 이때는 도시가 국가였어요. 그 트로이라는 도시하고 일리아드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트로이라는 도시를 알게 되죠. 그죠? 거기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이제 엮은 책이고 오디세이는 그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전쟁 끝나고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겪은 그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엮은 책입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화 속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덧붙인 게 상당히 많지만 그 속 내용은 역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 있잖아요. 당군 신화가 그 껍데기를 다 벗겨 놓으면 그게 역사입니다. 왜? 그때는 문자가 없었고 말로 통해오다 보니까 말이 넘으면서 계속 좋은 형태로 버텨졌어요. 그래서 5000년 전 우리 역사 당군 신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내 시간 되면 또 이야기 해줄게요. 이렇게 더 역사를 알게 되죠. 역사를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살아온 수천 년에 살아온 내용을 적어놓은 게 역사 아니겠어요? 그럼 역사에 우리 인물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관심이 가지는 거야. 그래서 책을 사보게 되고 반대편 책도 사보게 되고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들을 찾다 보면 아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태기가 유명하고 계백장군이 용감했고 당군이 있었고 뭐 최근에 이제 한당곡이라는 것도 나왔지만 한당곡이 위서 아닙니다. 그걸 보면은 아, 그 시대 상황이 어떻고 지금 상황의 보태가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접하게 돼요. 그 소위 말하는 인문학에 또 다가가게 된다고요. 그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읽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 요점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저한테 죽음이라는 게 안 왔으면 지금쯤 저도 그렇고 그런 셀러리맨으로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보통 60세 되면 은퇴하거든요. 저 정부 출연기간에 있었으니까. 그 지금 2년 정도 지난 그 은퇴자로서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은퇴했지만 그 이 사람이 희한한 게 관심이 있으면 뭐든지 된다 하는 걸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전문 직장에서 은퇴 2년 놔두고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여행을 떠납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보겠다. 근데 여행하면서 2개월 딱 지나니까 그 다음 그거는 자체도 없어지고 뭐 세상에 우리나라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4개월을 혼자 우리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거의 뭐 집에 오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60세가 되면 회갑을 맞았습니다. 2년 전이죠. 그 아내가 저보고 아이 뭐 그렇더라도 우리 저 세계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그래도 해외 여행 한번 가는 게 야하 하고 내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 마누라가 한 8천만 원 정도는 자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8천만 원이면 될 줄 알고 대구 집에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책을 가지고 내가 유럽을 여행한 계획을 한번 짜봤어요. 그 6개월을 가면 저는 이 단체 여행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차를 빌리고 마누라하고 둘이 해외 여행도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단체 여행은 전 제가 몸이 피곤해서 못 다녀요, 같이. 그래서 그렇다면 유럽 전체를 포르투갈부터 저 모스크바까지 배낭여행으로 한번 보자. 그래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몸도 뭐 예전처럼 건강하지도 않고 뭐 아내도 좀 늙었고 야 이래가지고는 가다가 우리 중간도 못하고 돌아올 거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독일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제 거처를 뭐 한 달 정도는 눌러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처가 한 세 군데 있어요, 유럽에.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몸이 안 좋으면 쉬고 이렇게 해잡아 보니까 한 1년이 걸려요. 그래 돈이 한 2억 정도 들어요. 둘이 가는데. 돈 많이 들어요. 유럽 여행 하는데. 여러분 대충 볼락 하니 돈이 안 들지. 여러분 한 보름 가도 1인당 한 500만 원 들걸요. 근데 그래 500만 원치밖에 못 보고 오는 거라. 나는 한 1,000만 원 주고 가면 1억치 보고 오는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나중에 여행 가서 좀 이야기 하겠지만 아니 1,000만 원 들었으면 1억치는 보고 와야지. 500만 원치 들어가지고 피곤해 오면 아씨 가서 보니까 뭐 좋더라 하는 그 정도밖에 없으면 그 여러분들 돈이 때로 많은 거라. 근데 내가 볼 땐 여러분은 뭐 재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500만 원 들었으면 적어도 한 1,000만 원치는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을 들이면 둘이가 1인당 1억 해가지고 정말 1년간 보고 오면 평생을 다 보고 올 수 있을 거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1억 2천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잘 살아요. 그래서 8천만 원 되겠다 그랬으니 나도 승인은 보낼게. 이 나이에 내가 취직을 했는들 뭐 월급 많은데 들어가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다니는 기관에 응모를 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뭐 제가 뭐 대구 시장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안 되더라도 여러 군데 내 가지고 하나 되면 조금 돈을 보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응모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거성됐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잘나서 된 건 절대 아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도 않았고, 다만 저는 절박했다. 다른 내보다 못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절박했다. 내보다 더 못난 사람보다 내가 더 절박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면에는 절대 내 혼자 힘을 댄 게 아니다. 왜? 하느님이 없으면 될 수가 없었다. 저 하느님한테 냉담해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하느님이 아니고는 안 됐다 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제가 이 기관의 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곡절을 겪었고, 작게 보면 6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내한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려고 원장 된다는 그게 암시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쪽에 원장이 됐고, 지금 제가 62세인데도 여전히 현역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 주장이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오늘 키워드 몇 개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제 자랑도 해야 된다. 또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자유인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유인이 불가능해요. 하느님만이 자유인이지 인간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유인을 제 키워드로 삼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돼가는 그 과정이 날 무지하게 행복하게 만들고,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저는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질문하실 때 자기가 느끼는 걸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서론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랑했죠. 엄청 많이 안다는 거를. 그 방법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첫째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또 빗나갑시다.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사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다. 맞는 사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아니다는 사람? 왜 아닙니까? 얘기 들은 적 있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이렇게 오해해서 들었더라고요. 아, 반은 맞았어요. 델포의 신전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면 소크라테스는 지는 잘났고 다른 사람 보고 네 자신을 알라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어요. 네? 델포에 가면, 델포이라는 게 이게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지구의 중심이 델포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때는. 아폴로 신전에 가면 문방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신한테 이제 뭐 제수도 바쳐야 되고 촛불도 켜야 되고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누구 말이냐 하면 아폴로 신이 했다고 사람이 써붙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실제로 누가 했냐면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은 나도 나를 모른다 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연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연구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가 생각도 하고 동물하고 다를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도대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면 내 혼자는 못 살까? 저런 젊은 새끼들은 저 애기 말세를 만들어 갈까? 소크라테스 그랬어요. 저 젊은 새끼들 때문에 저 이 말세다 그랬습니다. 근데 3000년 전은 지금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보다 우리 더 잘 살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소크라테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생을 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물론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뭐 전쟁도 터지고 2차 대전도 터지고 뭐 깽판 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체로 보면 우리 인류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착각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하나 생각을 못한 게 있어요. 지도 젊었을 때 그만큼 큰 철학가 있는가? 지도 헷갈렸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는 뭐 연애 안 해봤나? 소크라테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그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와놓고는 거기서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나도 모른다 이러고 앉았으니 마누라 뺑 안 돌겠어요? 그 보통 처녀를 데려와서 악녀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희대의 악녀를 알고 있죠.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보통 처녀 데려다 놓고 거기다 내놓고 막 철학적인 이야기 뭐시 우주는 그게 아니고 계산고 뭐 이 만물이 뭘로 이루어진지 알아 하고 맨날 이렇게 사니 마누라 뺑 돌죠. 소크라테스 실수예요. 젊은 들 때문에 말 세다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 실수입니다. 근데 그거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워낙 좋은 내용으로 설파를 해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철학을 제대로 담아놓은 걸 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건 다 묻혔을 뿐이에요. 저는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사람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또 키워드 나왔어요. 실수, 실패. 이거 안 하고 사람이 잘 살겠다 그러는 사람은 아예 포기하세요. 난 실패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내 인생을 잘 살아내겠다 하는 사람은 미리 포기하세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 실수, 실패 나왔죠?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어디서 새길로 빠진지를 잘 몰라요. 뭐 하다 새길로 빠졌죠? 무슨 얘기 하다가 소크라테스로 빠졌어요? 자기 자신을 알라 빠졌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를 제가 오늘 그 제 이름 따라 저는 가끔 농담으로 송인섭 종교라 그럽니다. 송인섭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게 농담입니다. 저는 종교를 잘 몰라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굉장히 관념적으로 카드라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지한 장애가 됩니다. 오늘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우리가 어릴 때,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청년이 됐을 때, 직장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나면 은퇴. 은퇴는 여러분이 뭐 그게 아직 신경 안 써도 되죠? 지금 뭐 나이가 얼마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이게 대구에 그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라 그러니까 제 방에 텔레비도 있어야 되고 침대도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컴퓨터도 새로 사야 되고. 그래 이제 대리점에 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깎아달라 그랬어요. 제가 깎는 데는 기시입니다. 제가 세계 여행 다니면서 뭐 호텔 800불짜리도 200불까지 쭉 깎아가지고 자는 사람이에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깎는데 도사입니다. 중국 가면 저한테 당할 중국 사람들 없어요. 무지하게 잘 깎습니다. 근데 얘 가서 깎으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뭐 얼마까지 깎아가는데 뭐 그 이상은 자기들 손해본다는 거라. 근데 내가 다른 데 전화를 다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거기는 얼마 한다 그런 거라. 그럼 거기는 얼마 한다 그러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못 하냐? 막 전화 걸고 난리지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야기가 좀 돼가지고 선생님 어떠신 분입니까? 하고 여다가 그 당시는 내가 자서전이 차에 좀 있었어요. 좀 이런 사람이 나 좀 묻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해 주려고 하면 힘드니까 읽어보고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앉아가 조금만 한 15분만 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야기 적선 자기가 지점장이 되는 거라. 막 팀장 하는 거 그렇고 막 팀장 밑에 직원들 절마다 직원 막 죽이고 싶다는 거라 뭐 오늘 열불 나가지고 막 선생님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죠. 내가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잘났으면 지점장 마음에 들면 그 사람들 팀장 시키고 그 사람들 지점장 시키면 되지. 지점장 당신은 젊을 때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 딱 듣더니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더라고.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직원 단계가 있고 팀장 단계가 있고 지점장 단계가 있잖아요. 저도 원장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직원들 보고 원장하고 똑같이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원장이라면 원장이 뭐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대학교 4학년 때 1학년 보면 저거 어린 것들이 에이? 군대 가면 한 달 차이도 막 이렇게 동기가 나가져가지고 어린 것들이 가잖아요. 아까도 여자 보니까 애 가던데. 이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닥쳐가지고 해야 될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라. 그 미래라는 건 하느님 외에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없는 미래를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막 오만 에너지를 다 쏟는다고.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근데 우리 자신들은 우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자기가 지나와서 쌓아온 그 결과물에 의해 가지고 미래를 쌓아갈 수 있는 건데 과거는 과거고 이러고 미래를 할 수 있다고 막 우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가. 과연 그럴까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대충 감은 잡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불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꿈을 갖고 꿈이 있는 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맞는 말이에요. 그게 동력이 되니까 미래를 낮게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지금은 뭐 다르다고 하더만 우리 어릴 때는 모델렉 하면 뭐 장군, 대통령. 근데 대통령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기껏 해봐야 지금 몇 명 나왔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동력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력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자기 미래를 확률을 높일 것인가. 근데 그 확률은 재밌는 게 우리 진짜 인간이라는 게 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처럼 천국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다면 대충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뭔 인간 세상에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건 내 역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면 지금 갈 수 있어요? 저도 안 가요. 그럼 웃기잖아. 천국이라는 걸 더 좋은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여러분. 왜? 천국보다는 현실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사니까 막 부닥치는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지 아무리 잘 살아도 청년 시기에 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는 막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걸 끝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내가 오늘 요 선을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까 저는 행복한 걸 생각 안 한다 그랬죠. 행복이라는 게 더러워요. 어느 정도 행복하잖아요. 그때는 행복해요. 근데 행복한 상태가 조금만 지속되면 그보다 나은 행복을 찾는 거라. 그 이놈 행복 찾다 보면 돈 많은 사람은 패가망신하고 사랑을 찾다 보면 그 행복에서
한 행복의 사랑을 못 느끼고 더 좋은 행복을 느낀다 하면 애인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행복이.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주 안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나도 모르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자신이 즐거워야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선한 의미로 자기 자신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에? 그래서 행복이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그것도 굉장히 관념적인 언어다.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죄를 알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데보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제 서언을 많이 해서 다른 데 서언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사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 해보자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저도 할 말 많아요. 근데 관념적인 거 가지고는 여러분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걸 우리 스스로 테스트 해보고 우리가 생각과 사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자. 자, 여기까지 얘기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먼저 서론이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바를 이렇게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제 생각에는 그 청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충분히 좀 갖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문자나 그 다음에 그 카페에는 제 원장님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제가 모시는 회사의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직장의 상사를 굉장히 그 상급자를 어려워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조직 문화인데 제가 원장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었던 거는 원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원장님 굉장히 그 벽이 없으시고 오픈 마인드시고 또 굉장히 이렇게 저는 좀 재미있으시고 그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원장님 처음에 취임하시고 전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서로 좀 더 소통하면서 지내자라는 의미로 했는데 메일 제목에다가 깍꿍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한테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한 식구로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렇게 한 단어로 일축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원장님께서는 이제 자서전을 쓰셔가지고 그 자서전을 전 직원들한테 한 권씩 다 선물로 주셨는데 즐거운 인생 맛있는 삶에서 저도 그 자서전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 내용에도 보면 후반부에 원장님께서 나중에 그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본인의 겪어온 그 삶의 어떤 정수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제가 보여서 그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일전에 원장님께 결제 하나 들어갔다가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 사실 이제 저희 회사에 지금 굉장히 그 크고 작은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참 가볍게 그러니까 원장님 마음이 아니면 오늘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원장님을 사실은 뭐 대규모 특강에서나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사랑방 같은 또 좋은 분위기가 준비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 질문을 또 궁금하신 거 이렇게 하시면 아마 원장님 전방위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거 앉으세요. 그거 앉으세요. 앉아서.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근엄하신 모습 때문에 약간 너무 이렇게 좀 굳어 있는 듯한 느낌 제가 들었는데 아까 까꿍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푸근한 어른 같은 네, 댓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뭐 말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서 사실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예. 네. 원장님께서 뭐 아까 잠시 뭐 여행 얘기도 해주셨고 다양한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주셔서 뭐 그 안에서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거는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책 쓰신데 제가 목차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이제 직장생활 33년 동안 하셨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즐거운 얘기도 많으셨겠지만 지금 또 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라든지 어떤 리더가 정말 훌륭한 리더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지만 이제 대구를 떠난 게 한 40년 되고요. 근데 사실 저도 한국을 잘 몰라요. 1년 내내 거의 1년은 해외 일로 나가 살았고 또 실제로 6년은 해외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갭이 있어가지고 저도 저 서울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외국 가서는 저 외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알아주질 않으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매일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저는 반발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한번 읽어보시면 대구 정신 차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불을 안 가려요. 제가 그 배짱이라 그러면 아마 대구에서 내만큼 배짱 센 사람도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대구는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주 제목이 캔도 할 수 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절실하는 게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 해외에서는 저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사람을 믿어요. 근데 한국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대충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어? 그럼 해라. Do it. 이왕 할 거면 즐겨라. Enjoy it. 여기에 제가 저 사실 중국 가서도 중국 중앙정부 때려다 놓고 내 강의도 2번 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저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구에 지금은 라이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언제 구경 오시면 좋겠는데 제가 3월 5일 하고 5월 어느 날 제가 패션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월 5일은 확정이 됐고 이 패션 주간이 있습니다. 한 21명 기관장급들이 빨주노트 파는 이 자켓 입고 오게 해요. 멋있게 만듭니다. 디자이너가 만듭니다. 대신 돈을 내가 이제 기관장이 되면 그게 하나 좋아요. 벗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까지 하는데 싸게 해주소. 이래가 최고의 원단에 최고의 디자이너가 이 멋있는 디자인을 하는데 100만 원이 넘습니다. 40만 원에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거하고 리더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대구에 오니까 우리 대구 경기가 침체됐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이 대구가 침체기 때문에 할 만한 거예요. 잘 돼 있으면 무슨 우리가 뭐 이게 리더십이 필요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남 시키려고 그러지 말자 이거죠. 자기가 먼저 하고 쪽팔리는 짓 자기가 먼저 해야 그게 리더십이지. 자기 잘났다고 하고 나도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하라고 하면 잘해요. 나도 국제회의 여장까지 해는 사람이기 때문에 폰 딱 잡고 딱 이게 비서들한테 지시할 거 하고 근엄하게 하라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 적어도 리더십이라 하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미국 출장 15일, 전번에도 작년에도 15일. 저는 보통 출장 가면 15일 내지 한 달 갑니다. 저 전문 직장에 있을 때도 그렇게 국내 출장도 그렇게 갔어요. 왜? 본부장이면 본부장이 할 수 있으면 직원을 왜 데려갑니까? 미국 가서 내가 할 수 있고 직원한테 내가 가르쳐야 될 판이면 내가 원장이 직원을 테이크케어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가진 아이들은 기존 생활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게 가야 돼요. 왜? 오만데 뭐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항, 프라이스 클럽, 오만 대를 내 아이디를 갖고 가야 되니까 내 혼자 가면 돼. 근데 이런 거거든요. 신문사부터 전자신문부터 원장님 놀러 가셨죠. 왜? 라스베가스만 가면 되는데 왜 LA하고 실리콘밸리를 갑니까? 아 그래요? 그 신문 내세요.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쭉 설명했죠. 내가 직원을 들어가서 내가 케어를 해야 된다면 내가 김새서 못 가요. 두 번째 내가 2번 갈까요? 내 출장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럼 2번 갈까요? 비즈니스 2번 타고 갈까요? 의원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보, 내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서 우리 대구 상품 전시회 할 걸 기획을 하고, 당신 생각해 봤어? 내가 지저분한 물류센터에 가가지고 대구 물품들을 파는데 물류에서 무슨 문제 있을까 하고, 이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내 혼자 돌아다녔다. 근데 그 직원이 그 알지도 못하는 걸 그걸 하겠냐? 내가 생각할 때 대구에 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업이 돈 못 벌면 그 기업은 존재 이유가 없다. 돈이다. 근데 3개 막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소비자하고 접점이더라. 팔아 먹을 수도 없는데 국내 시장 보고 대구 산업을 키우겠다 그러냐? 그럼 나 그런 일을 하고 왔으니 알아서 내려면 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일관지 2군데에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놀고 왔대요. 무조건. 그 이제 대구 리더십이 대충 놀고 오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래 이심을 하고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제가 여기서 선언한 게 있습니다. 저는 직원이자 팀장이자 부서장이자 원장입니다. 왜? 제 임기가 3년이에요. 3년의 임기 동안 뭐 대단한 걸 바란다 그러면 대통령은 뭐 우리나라 활가닥 바꿔놓게? 안 그래요? 3년 임기인데 내가 이 대구 TV 와서 막 활가닥 바꿔놓으면 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 10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또 보니까 제가 하는 일에 모든 게 불만이라. 왜? 원장님 너무 앞서갑니다. 그럼 내가 그걸로 물어요. 내가 앞서가지 않으면 그럼 내가 뒤에서 따라가랴? 그럼 누가 해라? 그게 아니고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무지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래 있으므로 그 다음으로 올라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프로포절 쓰잖아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 누구죠? 손 들어보세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회사 가면 기획안 같은 거 만들죠? 미래에 뭐 어떻게 될 거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가능합니까? 내가 국가에 프로포절 올려가지고 몇백억 뭐 수조 원 하는데 그 위원도 했어요. 제가 하면서 5년 만에 제가 스스로 안 했습니다. 왜? 프로포절 올라오는 게 우리나라 성공률이 있잖아요. 80%가 넘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의 국가 프로젝트 성공률이 17% 넘으면 미국 난리 납니다. 제 양심을 팔아먹고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프로포절 쓰는 거 5년 계획자를 쓴다 그러면 미래에 가서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어. 왜? 미래가 잘못된다 하면 그 프로포절 아예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수백억짜리 올라오는데 보니까 뭐 미래가 니까 뭐 진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위원 그만둔 지가 한 15년은 되는데 막 그게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막 세계 1등 국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회사에 가서 단기간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다닌다 칩시다. 자기가 뭐 잘 마케팅 해가지고 뭐 1,000억을 개인 힘으로 올렸어. 그 다음 가면 1,000억 플러스 또 알파야. 그럼 그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역법을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된다 가정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 시간을 확 줄여요. 10년 할 걸 한 3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하는데 요지는 우리가 직장이라는 건 어차피 돈 버는 데입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 우선이가 뭐 공산주의로 가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로 가니까 그냥 저렇게 뭐 돈 많이 벌고 그러던가요? 인간이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지금 가장 강조한 게 저도 사람이 우선이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직장에서도 착한 돈 최우선이다. 돈 못 만들면 우리 망한다. 이거 제가 돈을 만들어요. 저 돈 만드는 귀신이거든요. 안 되면 제가 무릎 꿇고 어는 게 아니라 빕니다. 회사면 회사, 조직이면 조직, 가야 될 핵심이 뭔가 그걸 제일 먼저 찾는 게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걸 찾고 나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어떤 방식이든 행해야 됩니다. 안 행하면 꽝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옳든 안 옳든 비전을 전시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겠어. 통폐합하고 오버헤드 시스템, 뭐, 이거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겠어. 안 돼도 좋아요. 그래, 뭐,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무조건 시행하세요. 안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 리더십이 있다 해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 747 해가 뭐 7% 성장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건 선언이야. 그건 리더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애 보고도 써줘가 읽으라 하면 그건 됩니다. 그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안 되면 그 구성원들 간에 만들어내야 돼요. 같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이 좀 가장스러운 초초를 다투면서 빨리 결단을 내야 돼요. 그거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점입니다. 다 같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경험이 다르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할 일이면 해야 된다. 선언만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책임은 모든 걸 져야 됩니다. 높을수 갈수록 책임 다 진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을 만들고 빨리 파악해가지고 눈 감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직원들한테 컨센서스를 다 못 오고 어느 세월에 컨센서스를 못 옵니까?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 이거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컨센서스 못 오려고 하면 한 달 더 걸릴걸? 근데 우리 거짓말에 쏟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 꼭대기에 얹혀둔 이유가 있잖아요. 월급 많이 주고 꼭대기에 얹혀놓은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왜 직원들한테 타합니까? 무슨 컨센서스? 그럼 어떻게 컨센서스를 못 오라는 얘기예요? 뭐 주제를 주고 뭐 소원 수리를 받아요? 다 거짓말이라.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리더십을 준 사람들 뜻을 받들어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뭐 직원들하고 뭐 이 변명이 많은 거라. 스스로 우리가 변명을 만드는 게 인간입니다. 내 아내가 정말로 내 저 갖고 싶어. 근데 스스로 변명을 만듭니다.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저 만약 안 받들어주면 내 쪽팔리잖아. 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가 변명을 만들어가지고 겁을 먹어요. 난 마누라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결혼할 처지가 안 되니까 지금 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어쨌지 내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니까 합시다. 그래가지고 선보고 한 3개월 공백 있고 4월 15일 날 결혼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진짜 결단을 다 했어. 나는 뭐 보니까 아씨 너무 예뻐가지고 내한테 좀 과하다 이래가지고 안 한다 생각하고 내 처지가 돈도 별로 없는데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내같이 행운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게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게 리더십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자기가 책임지세요. 그리고 자기가 만드세요.
그걸 무슨 회의해가지고 회의해보세요. 제대로 답 나오는가? 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이미 했던 거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무슨 리더십입니까, 그게? 남의 있는 것들이 하면? 그러니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 맺읍시다. 리더십이라 하면 자기가 해야 된다.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다. 부하를 탓하지 마라. 그리고 책임은 자기 져라. 근데 책임을 너무 쉽게는 지지 마세요. 큰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조그만 거에서 책임 다 지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은 자기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남 탓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아, 좀 길게 설명했네. 또. 저도 처음 듣는 얘기 좀 오늘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남은 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아, 그래 한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좀 받고 식사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규라고 합니다.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저 네이버에 들어가서 송인섭 치면 뭐 경제인 뭐 또 나하고 이름 같은 사람이 숙대 교수하는 사람이세요. 그 송인섭 블로그 치면 그 네이버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지금 사진 7만 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여행이라 하면 우리가 어차피 사는 것도 여행이에요. 시간 여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관광과 여행을 구분합니다. 관광 가는 건 단지 패키지 가는 걸 관광이라 그러면 돼요. 여행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 보는 만큼 더 잘 보인다. 느낀 만큼 또 보고 싶다. 제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40개국에 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카사노바처럼 보였지만 저는 카사노바는 아니에요. 왜? 제가 세계를 돌아가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여자 힘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성들이 고위직에 올라간 경우 드물잖아요. 그 선진국은 고위직에 최고 고위층이 아닌 경우에 뭐 부자 붙든가 그 밑에 있든가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비즈니스 하다 보면 CEO하고 잘 안 될 때 많습니다. 대부분 남자예요.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때 제가 저녁을 삽니다. 내가 눈여겨보는 사람은 딱 같이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하면서 살짝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소. 근데 세상 일이 참 희한한 게 같은 조직에 있어 CEO가 있고 그 밑에 뭐 부사장이든 국장급이든 있다 가지고 이 여자가 간절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부탁을 하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사실은 친하게 지내요. 유럽 같은 데는 제 마누라를 혼자 여행 갈 때 있거든요. 마누라도. 그러면 불안할 때는 제가 테이크를 해줘. 내 마누라도 패키지는 가끔 가지만 혼자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전화 걸어가지고 좀 테이크 해주라고 하면 해줘요. 이익이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행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한다고 여러분들 여행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보자 내가. 어디 좀 많이 여행 갔어요?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도쿄? 한번 물어봅시다. 도쿄의 여신상 봤어요? 자유의 여신상?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옆에 뭐 있습니까? TV 방송국이 뭐가 잘 생겼죠? 뭐 특이한 게 없어. 중간에 지구본 하나 들어있어요. 그죠? 그 몇 시쯤 갔습니까? 아침 일찍 간 정도였고 저녁에 그 안에 동경만 구경했어요? 아니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텔레비 쪽 방송국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 후지 TV하고 저희 세상 있는 게 그 동경만이잖아요. 네. 그 크루즈 타봤어요? 아니요. 그 동경에서 뭐 봤어요? 사람
이렇단 말이에요. 내 분명히 지적할게. 동경에 가면 자유여신상이 있어요. 전 세계에 몇 개 있죠? 뉴욕에 하나 있잖아요. 그 뉴욕에 누가 선물했어요? 프랑스가 미국 건국 200주년 때 선물했죠. 그 원본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센강변에 있어요. 제일 작아. 자유시장 신발 신고 있을 때까 맨발 입니까? 어? 오른손을 들고 있을 때까 왼손을 들고 있을 때까? 응? 내가 이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느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추억으로 돼야 돼요. 내가 아까 그 얘기했죠. 500만 원 갔으면 적어도 1000만 원쯤 빼오라고 했잖아요. 갈 때 여행할 때 그 알고 갔죠. 모르고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갔습니까? 공부 안 하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가면 우리 소풍 갈 때 왜 가슴 두근두근 하잖아요. 나도 예쁜 여자 만날 때 가슴 두근두근해요. 그다음 그 전날 저녁에 잠 못 잤어요. 근데 자기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또는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건 제끼두고 그저 만날 때 정신 팔려가지고 만나고 정작 할 말은 못하는 거라. 나는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뭐 책 안 사도 되잖아요. 책방 요새 많으니까 가서 대충이나 읽어보고 인터넷 들어가고 대충 뭐 어떤가 이래도 보고 참 여행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 감고 무조건 해야 돼요. 여행의 목적, 여행의 기술 뭐 5만 가지 생각하고 여행 가보세요. 되는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자주 가라. 평소에 하라. 여행이라는 게 집주의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산다고 뭐 성형값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죠.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봄 되거나 겨울 겨울도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산책하면서 그냥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요. 여행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제가 이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채석강을 제가 7번을 갔어요. 채석강을 7번 간 이유가 딱 한 번 가면은 보통 사람들은 쫙 들어보고 이야 진짜 옛날에 이게 태적층에 올라가 저렇게 굳어가지고 아 이게 강이라는 게 이게 리버가 아니구나 저렇게 굳은 걸 강이라 그러는구나 그거 알고 막 쫙 갑니다. 막 밑에 발 다칠까봐 조금 쳐다보긴 하지만 뭐 밑에 뭐가 있는지 뭐 파도가 치는지 마는지 그냥 씩 보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가다가 밑에 보고 야 바위 크다 하면서 저 방파제까지 가요. 아휴 뭐 이제 먹으러 갑시다. 그 짓을 저는 7번 해요. 마누라가 저는 이제 와이프가 따라 나왔으면 무조건 갔던 데 갑니다. 마누라가 딱 채석강 가운데쯤 와서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번에 여행 따라오니까 당신 진짜 존경스럽다. 태어나서 처음 존경스럽게 보였다. 이유가 뭐냐? 여보 밑에 한번 봐봐. 당신 사진 한번 찍어봐. 밑에 뭐 추상화가 얼마나 많은지. 나막 지금 당신하고 읽어본 적 없는데 이거 봐라. 추상화 이런 추상화 멋있는 추상화 어디 있냐. 사진 한번 찍어봐. 와이프 사진 찍는 거 싫어요. 때로는 내가 사진 너무 찍기 때문에 따라 안 나서려고 그래요. 자기 무시한다고. 근데 자기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찍을 때는 몰랐는데 와서 저녁에 와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찍기도 하고 뭐 사람 내 머리에 뭐 대가통 날아가게 찍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슬라이드쇼를 보니까는 막 신기하거든. 채석강에 이런 게 있었어? 그 다음날 또 내려갑니다. 이제 바닷가로 가요. 채석강 바닷가로. 파도 찍어봐라. 파도 물거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그게 변산반도에 가면
천리포 수목원이 있죠. 천리포 수목원이 유명한 수목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우리나라 최고 큰 사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 바다 해변 폭이 한 4km는 될 거예요. 이 길이가. 이 폭이 한 350에서 한 500까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파도 있고 산이 좀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뒤에 사고인데 사고라는 게 뭡니까? 모래 언덕 아닙니까? 거기에 뭐 풀도 좀 나고 나무도 나고 그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가도 저는 반나절이 있다 옵니다. 왜? 그 해변에 모래사장에 가만 보면 동물들이 조그만 그 바다 동물들이 밑에 지렁이 기간 자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희귀묘묘한 추상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면 거기서 느끼고 하는 게 조그만 동물들이 뭐 하려고 저기서 살지부터 참 신기하네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사고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인터넷에다 한번 뒤져보든지 이러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창조성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 보십시오. 어떤 회사 다니는 건 일관된 거 루틴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척경입니다. 근데 여행을 떠났다 오면 거기서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 일하고 관계없을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거는 회사 일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일단 많이 해라. 그게 아파트 주위든 뭐든 연습을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도 여행할 수 있어라. 저는 지금 이제 여행에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폭포 쏟아지는 폭포가 아니고 비 엄청나게 올 때 있잖아요. 예? 바람 엄청나게 불 때 있잖아요. 일부러 갑니다. 바람 휙 불 때는 바다 가서 그 엄청나게 큰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뭐. 차 지나가면서 차 위로 휙 그런 거 신나는 거라 혼자.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 생각할 거예요. 무주구천던가 일부러 비 올 때 있잖아요. 비 막 폭 쏟을 때 그 내려가는 물줄기 보려고 무주구천동 33개인가에서 물 내려가는 거 비 많이 올 때 가면 끝내줘요. 비 안 올 때 가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면 옷 혼박 젖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두 신발 다 벗고 양말 다 벗고 샤워를 짜가지고 말리고 맨발로 운전하고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왜 될까요? 환장하니까. 옆에 누가 속된 말로 미친놈 하고 지랄하려면 해라 이거 난 지금 즐기는 게 너무 좋아 홍안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작은 것부터 하라고요. 집주위부터 하라고요. 집주위에 내 집주위에 뭐 국화꽃이 하나 있는지 뭐 남생이 하나 있는지 좀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아파트 주위에 나무도 수종류가 있고 적어도 관찰하려고 하면 10개 이상 신기한 게 많아요. 예,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행이 인생을 얼마나 풍족하게 해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블로그 이야기 했잖아요. 블로그에 적어도 한 장소에 사진이 적어도 50개에서 100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보시면 송원장은 뭔 그 사진이 그 사진이구만. 와 이렇게 밖에 사진 올라가 사람이 짜증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10년이 지나도 그 사진에 대해서 기억이 나요. 그러고 막 황홀한 거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직장 들어와서 여기 아침에 9시까지 가야 돼요. 저는 여행 다니면 새벽 3시에 갑니다. 노인들 보통 일찍 잔다 그러잖아요. 저는 새벽 3시까지 다 마치고 다 확인하고 그 다음 10시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또 여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은 여행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은 조금 이게 좀 길게 이야기했고 이거 묻고 또 답변하는 게 있죠. 그때 내가 좀 짧게 이야기할게. 네. 배고파서 나도.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첫 단어가 키워드가 관심이었는데 녹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이란 단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참석을 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그 송인석 원장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가만히 있었지만 원장님하고 그 삶의 여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통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그런 소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같이 이렇게 넓게 둘러 앉아가지고 원장님 말씀 들은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사는 얘기 또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밥 먹읍시다. 이 한국어니까 하면 느닷없이 멘토, 멘티 이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멘토가 누굽니까? 이거 멘토가 누군지 알아요? 어? 아는 사람 있어요? 멘토가 누굽니까? Who is mentor? 멘토가 트로이 전쟁 때 그 누가 나가죠? 여러 가지 장군들이 그리스에 나가잖아요. 트로이로. 그 중에 한 참여한 장수가 멘토입니다. 그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장군 있잖아. 왜? 아이고 이름이 생각나. 어? 그 친구는 대장이고 말고 그 왜 저 엄마가 아킬레스. 아킬레스는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사다맞고 죽잖아요. 그런 전쟁을 하는 중에서 멘토가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싸움도 잘 못해.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안 맞겠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이름이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라는 게 그런 사람 역할을 하는 게 멘토고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총사령관이나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멘토 받은 게 그게 진실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데 들어가지고 내가 판단해야 된다. 그게 멘티란 말이에요.